아프간 20년 미군 주도는 끝났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30일 미군 중부사령관의 철군 종료 발표에 이어 이를 다시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7일간 미군은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공수작전으로 12만 명이 넘는 미국과 동맹의 시민들을 대피시켰다. 그들은 탈추종을 불허하는 용기와 전문성, 의지를 갖고 그것을 해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말대로 대부분의 나라들이 자국민과 협력자들을 대피시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성과를 냈지만 일본은 단 한 명도 구하지 못한 채 9월 1일에 철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은 당초 이번에 아프간 협력자 500명을 구출하려고 했습니다. 이는 일본이 16년 동안 망명권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세계적으로 뒤지고 있는 난민 수용에 대해서 이번 작전 성공으로 큰 소리를 낼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단 한 명도 구조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구조를 하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심각한 위험에 빠뜨렸다는 말이 일본 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 NGO 단체의 수장 세아 류미코 이사장은 자신의 트위터에 탑승 예정이었던 수백 명의 개인정보는 검문을 통과하려는 이유로 탈레반에 제출되었다라고 쓰면서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쓰일지 우려된다고 적었습니다. 지금 아프간에서 탈레반들은 집집마다 노크하면서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인데 명단까지 넘어갔으니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공포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일본에 협력했던 아프간인들의 신분이 탈레반에게 노출되었고 앞으로 이들이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 아프간에 남겨진 한 아프간인의 인터뷰가 커뮤니티에 공개되었습니다. 그는 18년간 일본 대사관에서 일했다며 현재 처참한 심경을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밖의 사정이 극도로 안 좋아서 집에 숨어 있을 수밖에 없다. 만약 제가 일본인, 외국인과 일했다는 사실을 탈레반이 알게 되면 전 죽은 목숨입니다. 캐나다나 영국 등의 대사관은 현지 직원과 경비원도 같이 국외로 피난시켰습니다. 저희 목숨도 위험한 상황이니까 국외 피난을 부탁드렸습니다. 일본이 안 되면 제 상국이라도 좋다고요. 아프간인은 이렇게 처참한 상황을 토로했는데 일본이 그에게 준 것은 소개장이 전부라고 했습니다. 국내 네티즌들이 이런 상황을 안타까워하며 일본은 자국민도 버렸는데 뭘 더 바라겠냐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이들은 아프간에 남겨진 일본인들이 탈레반의 인질이 될 것이라고 했지만 일본 네티즌들은 탈레반이 일본인들의 가치를 한국인들보다 높게 평가했다며 어처구니 없는 정신승리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신나간 주장은 일개 네티즌들 입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일본의 저명한 교수 입에서도 나왔습니다. 일본 TBS 썬데이 모닝에는 전 국회의원 출신이자 현재는 후쿠야마 대학 개공교수인 다나카 슈세이가 나왔습니다. 그는 대피 초기 탈레반 대변인이 일본인은 대피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했다며 일본인과 매우 사이좋게 지내고 싶다는 마음이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탈레반 정부와 미국보다 훨씬 대화가 통하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면 일본은 그런 방향을 취해가야만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본 정치 승리 허구를 영국 BBC 방송 앵커는 일침을 가하며 탈레반의 실체를 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탈레반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바로 아프간 방송을 장악했습니다. 지난 30일 아프가니스탄 출신 BBC 앵커 야이다 하킴은 트위터에 방송을 공유했습니다. 아프간 뉴스 방송에서 앵커가 아슈라프 가니 정권은 붕괴했다. 국민들은 탈레반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뒤에서 소총을 든 탈레반 대원들이 보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앵커의 모습과 모순되어 보였습니다. 탈레반의 위협에 두려워하는 앵커는 억지로 국민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해야만 했습니다. 야이다 하킴은 무장한 탈레반이 지켜보는 가운데 정치 관련 보도를 해야만 하는 것이 아프간 TV의 현실이라고 꼬집어 말했습니다. 이번에 한국의 미라클 작전을 진두지휘한 이경구 국방부 국제정책차장은 일본과 비교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경구 차장은 지난 3월 국방비 방위비 분담금 협상 TF장 겸 국제정책차장으로 미 정부를 상대로 한 1년 반 9차례 걸친 장기 레이스 끝에 협상을 체결했습니다. 트럼프의 무리한 인상 요구에 끝까지 응하지 않으면서 바이든 정부로 오면서 원칙에 따른 협상을 결국 체결시킨 것입니다. 또한 이경구 차장은 지난 7월 일본이 올해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을 거듭 주장하자 항공자위대 마스모토 다카시 대령을 국방부로 불러서 강력하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9일 아프리카 해역에서 작전 중이었던 해군 청해부대 34진 문모 대항함에서 사상 초유의 집단 감염 사태가 일어나자 국방부가 긴급하게 만든 오아시스 작전을 이끌었습니다. 국방부는 오아시스 작전을 위해 국방부 국제정책차장인 이경규 준장을 단장으로 앞세워 해군 148명, 공군 39명, 의료진 13명 등으로 총 200명 규모의
특수임무단을 구성해 파견했습니다. 국방부는 수송기 긴급 투입을 위해 유관기관과 현지 공관과 긴밀하게 협조했고 결국 무사히 장병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렇게 한국은 미라클 작전 이전에도 중장급 장성이 특수임무단을 이끌고 작전들을 수행해왔기에 이번에 그 어느 나라도 하지 못한 위험한 임무를 해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이 한국을 특별히 지원해준 데는 숨겨진 놀라운 진실이 있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 부장관 웬디 셔먼이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뒤늦게 이번에 작전이 성공한 데는 웬디 셔먼 부장관이 단초를 열어줬고 그 뒤로도 현지 미군에 도움이 컸다고 밝혔습니다. 웬디 셔먼은 아시다시피 미국 국무부 2인자로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아프간인을 카불 공항으로 데리고 오지 못할 때 해결책을 제시한 인물이 바로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었습니다. 그는 미국이 거래하는 아프간 버스회사의 도움을 받는 모델을 제시했고 이 버스는 미군과 탈레반이 함께 지키는 검무소를 통과하게 하자고 했습니다. 이 제안이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생각했지만 몇몇 국가가 미국에 호송 차량을 요청했고 미국은 불가하다고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즉시 6대의 버스를 구했고 웬디 셔먼은 한국을 특별히 지원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웬디 셔먼이 한국에 특별하게 대했던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웬디 셔먼은 지난 7월 말 동아시아 순방길에 나서 최종 방문지 중국을 가기 전에 한국에 들렀습니다. 순방의 목적은 동맹 강화와 북한의 대화 복귀, 촉구 등이 목적이었지만 실제로는 중국과 모종의談판을 짓기 위해서라고 분석되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급이 한참 낮은 서울의 셰평 부부장을 파트너로 내세우고 회담 장소를 북경이 아닌 천진으로 잡았습니다. 지난 3월 미중 고위급 회담을 미국이 알래스카로 잡았던 데에 대한 안갚음이었습니다. 중국은 작정하고 미국 국무부 2인자에게 중국에서 급이 낮은 사신을 내세워 모욕을 줄 참이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해부터 북한 측에 만나자고 연락했으나 북한은 요지부동이었고 어쩔 수 없이 중국에게 북한과의 만남을 주선시켜달라고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중국에 앞서 한국에 오자마자 바로 해결되어 버렸습니다. 웬디 셔먼이 방한했을 때 원래는 대통령 면담 계획이 없었는데 문 대통령이 만나자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남북이 통신선 복원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당시 웬디 셔먼이 중국 방문해서 수모를 당할 것으로 몹시 유축되어 있었지만 남북이 이미 통신선을 복원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전달받자 중국에게 아쉬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극적 반전을 경험한 웬디 셔먼은 백발마녀라고 불릴 정도로 냉철하다고 소문이 나 있었지만 문 대통령을 만나고서는 한국에 오랜만에 오니 제2의 고향에 온 느낌이라며 한국은 미국의 본격적인 파트너이자 진정한 파트너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웬디 셔먼은 방한 후 중국으로 갔는데 북한과 대화를 부탁하려고 저자세로 나올 것이라는 중국의 예상을 깨고 중국이 그동안 국제사에서 잘못한 10가지를 가지고 거세게 몰아붙여 중국 측을 당황하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셔먼과 회담할 당시 중국은 북한으로부터 남북통신선 복원 추진 중이라는 사실을 통보받지 못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웬디 셔먼은 중국으로 가기 앞서 한국 대통령의 도움으로 외교관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국이 베푼 친절은 결국 아프간에서 미라클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외교의 승리였습니다. 지난 4월 한 한국 언론은 치열한 미중 경쟁 시대에 한국이 살아남을 길은 초월적 외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번 미라클 작전에서 한국은 초월적 외교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